만약에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그거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근로장려 시행을 안 했다면, 예. 지금 엉망이라는 게 얼마나 다 엉망진창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왜, 저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빠딴 맞고 자야 잠이 온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랬죠. 어차피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소득이 GDP가 늘어나면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복지 정책 강화하려면 그 후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아, 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에 소득 분배 정책, 소주성이라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정책 중에 소득 분배에 대한 근로장려세 세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소득 분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게 많다, 잘못된 게 많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통합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 의미가 있는 게 2008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셔갖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전문 사람들을 뽑아서 이걸 하자, 근로장려세제를 상당히 의미 있고 강력하게 또 이제 탄핵 이후에 밀어붙였던 정책 중에 하나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지금 정책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소득의 불균형을 좀 해소한다라고 하나요? 이게 있는 사람들 거를 없는 사람들 좀 나눠준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런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또 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장려세제에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이제 4회에 거쳐서 할 예정인데 출발점은 소득 파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갖고 재산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가 엉터리 세법 중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소득 파악을 위해서 그 깜깜이 세상을 점점 만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건 절대로 해서는 오늘 첫 방송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뭔가 하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근로장려세의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에서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 실태와 문제점 마지막 4회차 방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그 근로장려세제 적용과 관련해가지고 실태와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내용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근로장려세제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부 당국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송 같아요. 근데 올 8월에 이제 저희가 근로장려금이 3조 한 8천억 원? 그렇게 이제 지급이 돼야 되고 2019년도 소득의 전체 지급 금액은 한 4조 근로장려금이 4조 4,975억 원, 자녀장려금이 7,162억 원, 합해서 약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일 것 추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걸 좀 더 앞당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그 근로장려세제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정권 말기라 뭐 기획재정부 반대 그리고 이제 여러의 그 당시 이제 야당이 되겠죠.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돼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차근차근 좀 해주시면 역사적인 사항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장려세제라는 건 뭐냐면 근로빈곤층이라면 보통 이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자층, 그 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해서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할 때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제도 같은데. 근데 근로장려세제라는 거 용어가 일단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의 예.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래서 이 이니셜만 따가지고 보통 EITC 그럽니다. 아, 예. 근데 EITC를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한때는 예. 이 근로장려세제 용어를 너무 어려우니까 좀 바꾸자 예. 하고 논의가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적이 있었고, 예. 영국에서는 이 근로장려세제를 Working Tax Credit, 일을 하면은 예. 그 세금을 돌려준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earned income 그러면은 땀 흘려 번 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근로장려세제는 세액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세액 환급이라는 거는 먼저 세금을 국세청에다 납부를 하고 예.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다. 예.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 아.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하면 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환급세액을 주죠. 그거하고 차이가 없나요, 그거? 근데 그거는 이미 매월 원천징수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이 있었죠. 세금을 아. 냈다가 예. 나중에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환급을 해주니까 세액 환급인데, 예. 근로장려세제는 한 번도 기납부세액을 부담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세액 환급 형태로 예. 요거 세금을 돌려주는 걸 근로장려세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안이나 이렇게 보면은 예. 지출 예산이 아니고 아, 소득세 징수액의 차감 항목으로 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 걸 받아다가 네.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제도라 해도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네,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설명이 이제 네. 감이 잘 안 잡혀요. 네, 네. 이 내용이. 네. 그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네. 그 먼저 시행을 했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시행 연도라든가 네. 또 그런 배경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배경이나 네. 아까 뒷담화로 저희가 좀 했지만 네. 그 문재인 MB 때 없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 네, 네. 그때 이제 인원이 감축됐다고 제가 근데 아, 27화에서인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축된 건 아니고 예. 2,000명을 뽑아주기로 했는데 안 네, 그러니까 안 뽑아준 뽑아준 거예요. 거.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제 EITC 근로장려세제라는 네. 거는 네. 1975년도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거 도입을 할 때 유명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고, 아, 예. 이분은 이제 왜 통화주의라 그래갖고 예. 통화주의를 창시한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때 얘기가 뭐냐면 대체로 복지는 소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아, 소멸적.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 80 드신 노인 어르신분이 집에 들어놓여 있다. 예. 일할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는 뭐 굶어 죽지 않게 그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근데 복지 혜택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예. 국가 경쟁력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소멸적 복지라고 그러는데, 근로장려세제는 뭐냐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 집에서 놀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기초생계비에 모질낸다. 예. 그럼 어떡하냐? 굶어 죽지 않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먹고 살 돈이 안 된다. 그럼 정부가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거. 요걸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예. 다른 일반적인 복지 제도는 소멸적 복지인데, 예. 요거는 생산- 생산 활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장에 또 의견하고 캐나다에 많이 가셔가지고 이런 EITC에 관련된 많이 간 거 아닙니다. 많이 간 건 아니시고 네. 네, 여러 번 가셨나요, 그래? 아무튼 예. 거기에 복지를 받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네. 어떻게 이제 되나요? 제가 본 경험만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예. 우리 같이 뭐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와는 비교 대상은 좀 뭐 단순 비교는 그렇겠지만, 예. 이 친구들은 이게 로또 판매점이라고. 그런데 거기 가면 돈을 줍니까 정부가 로또 사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복지금을 받아서 로또를 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하루 종일 가서 이제 뭐 개기는 거죠. 네. 저녁 때는 바에 가면 우리 저 330ml 조그만 병 하나 가지고 3시간, 4시간 예.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었다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젊어서 예.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세금도 내고 예. 그러면 세금 내서 이제 늙으면 나라가 내가 힘이 없어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 복지 수혜 정책은 찬성을 하지만 예. 뭐 북유럽을 봐도 뭐 너무 복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국가 부채만 늘어나가고 뭐
복지 정책을 많이 수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정도의 소득이 안 돼서 근로장려금이니까 예. 근로를 하면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수준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정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옛날에 이제 그 더치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1959년도에 우리가 이제 북해산 기름, 뭐 석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해에서 가스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출로 가스 팔아갖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고 달러가 막 시중에 넘쳐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경쟁력이 무지 줄어들고 임금 상승, 노조는 이제 임금 상승을 굉장히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복지제도를 굉장히 강화해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회적 대타협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금은 극복이 됐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사회적 고통을 겪고 더치 디지즈를 이제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기름 판돈 가지고 복지 제공하다가 지금 뭐 나라 살림이 거의 거덜이 맞죠. 그래갖고 이제 석유의 저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가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 이게 불과 한 50년 사이에 지나치게 이제 빨리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랐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도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장률이 거의 지금 뭐 제로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려서 우리 후세들한테 빚을 떠넘겨준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지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가 하는 거는 국민적 대타협,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더치 디지즈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또는 차상위층에 있는 국민들이 정부 복지정책에, 지나친 복지정책에 기대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해서는 복지정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이 추구할 방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차상위층에 속한 분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질 말고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근로를 유인해서 그렇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근로를 유인하고 이제 근로를 설계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법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잘못돼갖고 말 그대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불로소득을 해도 세금 적게 내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세법들이라든가. 이제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뭐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화 시키고, 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것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뭐 십몇 년 전 얘기니까, 기재부가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근로장려세제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 강력히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는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세제, 건전성 확보,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득 파악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게 기본 이유였습니다. 소득 파악이? 그럼 이제 소득 파악은 DB라든가 그때 우리가 쭉 지금 10여 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총장님. 지난 방송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생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라든가 불법 체결이나 신분 중에 사유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호 합의에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또 하셨고, 또 이제 현재 상황에도
뭐 실태 파악이, 소득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10년 전 처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때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지금. 네. 그렇다면 당시 이현재 장관이 극렬하게 반대한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게 뭐 옳은 것이라고? 네. 할 수 없는 부분을 네. 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했던 거죠. 아, 못한 거를 못했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네. 저는 그거를 잘못을 얘기하기에는 그 잘못된 맞아요. 부분이 많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던 벗어나는 것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할 거예요. 예, 예,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요. 이분이 이현재 장관 어떠셨습니까? 이현재 장관은 그 당시에는 그 소득 파악이 어렵다. 네. 그래서 못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 네. 뭐 없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소득 그러니까 파악 이제 없다라는 말을 못하고 창피하니까. 네, 그렇죠. 그거 제- 소득 파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시기상조다. 그 못했던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소득 파악이 엉망이다. 지금도 엉망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그거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근로장려 시행을 안 했다면 네. 지금 그 엉망이라는 게 얼마나 다 엉망진창이 됐을까 아, 그런 생각이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왜 네. 저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먼저 맞다. 빠딸 맞고 자야 잠이 온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죠. 네. 어차피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소득이 GDP가 늘어나면서 네.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복지 정책 강화하려면 소득 파악이 필수적인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먼저 맞을 매라면 먼저 맞아 있어야죠. 야, 참,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참 대단하신 분 같네요. 그 당시에 이거를 네. 전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이거는 그 정치적인 그 결단력 네. 이런 것이 아주 정말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참,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칭찬한 대통령이 한 분 늘으셨네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바도 아니고 노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네. 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네. 결단력과 네. 카리스마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제 정책에 대해서 네. 네, 얼마나 국민의 편에 서서 했느냐 네. 이런 분들을 네. 저희가 해줬고 상당히 이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력이 네. 상당히 빛났다라는 네. 것들을 말씀드리고 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그때 노무현 정부 그때 이제 탄핵 이후에 이게 이제 후반기에 시행돼가지고 그렇죠. 네, 네. 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저는 2018년 12월 12일 날 요게 이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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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게 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네.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첫 번째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급이 될 때 최고 지급 금액, 최대 지급액이 가구당 80만 원이었어요. 아, 80만 원 적네요. 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네. 그때 이제 임태희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께서 정책위 의장을 하셨을 텐데 120만 원까지 늘리는 요런 어떤 그때 대단한 결단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렸고 아, 그렇습니까? 근로장려세제 도입되기 전부터 네. 지금까지도 뭐 직간접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근로장려세제와 해서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첫 해 지급액이 80만 원이었어요. 최대 지급액이. 네. 근데 금년도가 300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많이 첫 늘었네요. 해 지급 그 대상 가구가 59만 가구였는데 네. 금년도에 보니까 334만 가구. 네. 엄청나게 늘어났어. 수혜 대상 가구도. 대단하네. 그다음에 첫 해 지급 총액이 한 4,500억이었는데 네. 금년도 5조 2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야. 그러니까 10배가 뭡니까? 10배, 10몇 배가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 감회가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근로장려세제가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죠.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 후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아, 예. 이 근로장려세제는 네. 그 누구에도 피해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그 세금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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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득 분배 차원에서 나눠주는 정책이니까 네. 상당히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지금 네. 이제 그 이제 아, 다음 방송에서 근로장려세제 문제점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에서 다음 말씀. 방송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다음 방송 시간에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